우선 저희가 저희 세미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분이 어떤 열정을 저희에게 주실지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선 에메랄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메랄드 송영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리더님이 계셔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특별해졌죠, 제가. 그래서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내용 아무도 없고요.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도 다 한 가지씩 갖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 그런 스토리 갖고 있는 그런 사업가고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새 성도님이 오시면 6개월 뒤에나 제가 사모인 줄 알아요. 주보를 나눠주고 뭐 교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담당하시는 집사님들 계시겠죠. 예, 그분이 하시고요. 저는 묵묵히 식당에서 그냥 김치만 썹니다. 예, 종갓집 김치. 예, 아메 종갓집 김치 예, 쏘고 있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낯가리던 사람이 극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대단한 피는 아닌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지금 현재 에메랄드 피는 저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스토리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구나, 저렇게 해냈구나 라고 좀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으셔서 다음 회계연대 뉴피 성취하시고 여행도 성취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사실 좀 떨리는 마음에 어제 좀 잠을 설쳐서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멘탈 꽉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솔직히 조대근 리더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저희 그룹에 게스트로 오셨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아드님과 관련된 내용인 거 다 아시죠? 그랬는데, 스피치 하실 때 새벽 기도, 하나님의 음성, 이런 얘기를 막 하실 때, 저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못하고 숨기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예, 목사 사모라 그러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도 막 하고 새벽기도 막 하시는데 저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아드님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많이는 안 했어요, 리더님. 어디 계시지? 뭐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스토리 풀 때인데 우리 아이가 아플 때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취직도 하시고 오늘 소식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평범해요. 정말 평범하거든요. 게스트를 불러주시는 것조차. 근데 어때요? 아메이는 위대하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아메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딴 데 이제 좀 스피치를 가면 목사 사모이다 보니 종교적인 얘기 좀 할 수가 있고요. 가끔가다 성경 말씀도 막 튀어나와. 뭐야, 교회 가라는 얘기야? 아메에 들어왔더니 교회 가라는 얘기야? 해가지고 막 이제 따지는 그런 리더님들도 계시대요. 그거 아니고요. 이제 제가 워낙 이제 특별한 직분을 맡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제 얘기가 좀 찌질해요. 저런 얘기를 이럴 수가 있는데 좀 가난했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헝그리 아메이. 저 아직 헝그리거든요.
홍영글의 PB가 엄청 급한 핀이에요. 그리고 내년 해경운동 이제 푸꾸옥도 가야 되고, 내년 해경운동 에메랄드도 도전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도전하는데 뭘로 그게 결정이 나죠? PB로 결정 나잖아요. 그래서 PB가 엄청 목숨 거는 핀이에요, 제가. 그래서 찌질한 아메이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설교로 나가더라도 내일이 주일인데 뭐 설교로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꽂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하고 되게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첫 번부터 설교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허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성 리더님은 집안을 세우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목의 사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외국인이라도 이 엄마가 낳은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엄마가 이제 가정교육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성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숙한 여인 있잖아요, 잠언서에. 그걸 읽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여자에게 이렇게 큰 집을 맡겼어? 거기 보면 뭐 무역도 하고 막 돈도 벌고 집안도 세우고 아이도 뭐 잘 가르쳐야 되고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들의 그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여성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메이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집안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현숙한 여인인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아들도 많이 아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픈 아들을 낫게 해주고 싶은 엄마의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그 바닥을 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었던 남편 목사님의 그 사모 이야기. 네. 그 사모로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 꿈을 가슴 한편에 꼭 껴안고 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축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흥미로우실까요? 네.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4살 때인데 저를 닮아서 참 잘생겼어요. 지금은 원래 한국 나이로는 19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살 깎아줬죠. 다들 기쁘시죠? 예, 그래서 18 고3이에요. 예, 고3인데 많이 아팠어요. 예, 지금도 아픈데 뭘로 아프냐면요. 바로 아토피. 근데 아토피 하면 뭐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중증 아토피였었어요. 중증 아토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진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아토피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발병을 16개월 때 했어요. 16개월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토피가 아니고 돌 지나고 조금 있으니까 아토피가 조금 여기 빨갛게 올라왔는데 저는 그냥 접히니까 땀띠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공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의 아토피의 발병 원인이 항생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 탓만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 세제를 아메이하고 썼겠죠. 근데 아가씨 때는 어떻게 써요? 우리 엄마는 하이타이, 우리 언니 때는 슈퍼타이, 저는 비트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바디샵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목욕제 있는데 그거 욕조에 딱 들으면 거품 확 일어나는 거 아시죠? 거기다 목욕하고 막 그랬어요. 와인 마시고. 그때는 사모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와 이랬어요. 막 그 지랄하고 살았는데 죄송해요. 사실 입이 거친데 안 하려고 하니까 진짜 풀렸어요. 이제 봉인이. 그러고 살았는데 그리고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잘 안 먹고 저는 항상 햄버거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물 대신 콜라 마시고
예, 그렇게 살았는데 제 몸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메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저를 함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든 결과가 우리 아이한테 같다는 생각에 정말 회개하는 삶으로 살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8개월 땐가 돌 전에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감기약을 처방을 받고 콧물이 이제 나가지고 낫게 했거든. 근데 그때 항생제 있었겠죠. 근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아토피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항생제라는 거. 아직도 그 소아과 있거든요. 가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실 때 그 자폐증 아이 우리 많이 들잖아요. 그 아이도 어렸을 때 이제 중이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였는데 그 이후로 자폐가 발생됐다. 그 엄마가 찾고 찾았더니 항생제 원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알게 됐어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말고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영민아, 아이 이름이 영민이에요. 우리도 마이랩을 하자. 그랬더니 죽어도 못한대요. 왜? 엄마, 내가 이걸 뜨는 행위를 못하겠대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그건 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18이니까 애가 클 만큼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민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네 병을 낫을 수 있대잖아. 어쩌라 막 그랬더니, 엄마 방법이 있어. 뭔데? 마일에 1번부터 6번까지 싹 다 사줘. 내가 그거 다 먹을게. 그래서 그거 사주고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뭐 하나 맞겠죠? 여섯 종의 유산균을 믹스시켜가지고 6종 맞죠? 예. 6개의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아파가지고 16개월 때 발병을 해서 제가 아메이를 우리 아이 7살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되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토피를 치료를 하는데 정말 별 방법을 다 썼거든요. 안 가본 병원 없고, 그죠? 민간요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한 그런 각종 제품들. 뭐 이런 거 있죠? 있죠? 뭐 이런 거. 또 뭐 있죠? 이런 것들 막. 그런 거 막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진득한 면이 있어요. 하나 결정하면 끝까지 간다는 그런 성격은 있거든요. 쭉 썼는데 애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7년 동안 시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있다, 좀. 그것도 막 공부를 하면서 진짜 썼거든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제품을 써보고 했는데 딱 한 회사의 제품을 안 썼어요. 어느 회사일까요? 아메이. 아메이만 빼고 다 썼어요. 이상하게 아메이는 싫은 거야. 왠지 아메이를 쓰면 제가 왠지 동네에서 추방을 당할 것 같고 막 이래서 안 써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친구분이 이천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보더니 아메이 제품 중에 진짜 좋은 제품이 있다.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는데 정말 마지막 초이스가 뭐였냐면요. 바로 아메이 제품이었었어요. 아메이 제품 뭐였냐면요.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이 제품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저처럼 한 10년 정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이거를 발리고 또 우리 아이가 뭐냐면요. 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GNH 계열은 못 써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단종되고 난 다음에 GNH가 새로 나왔는데 그때는 리프레시든 아니면 GNH 너리시든 다 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 못 발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택한 바디 로션은 뭐냐면요. 하이드라 V 영양크림. 그거를 바르다 걔도 단종됐네요? 그럼 뭐 바를까요? 비타풀 캡션 크림 있잖아요. 29,000원짜리. 그거를 온몸에 처벌처벌 바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에메랄드라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거 바르고 있어요. 이걸 아직도 아이 방에 있어요.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이 이거. 그저께 찍었구나. 예,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아이가 얘를 보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안고 사는 거예요. 얘 덕분에 자기가 1시간 반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었거든요. 저랑 같이 손을 묶고 잤었어요.
가려워서 손을 딱 들면 제 손도 같이 들려서 같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니까 지가 이렇게 그 매듭을 풀어서 지가 다 긁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토피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가려워서 긁잖아요. 근데 껍질이 까져요. 표피가 까져요. 우리 피부 구조할 때 다 배우죠. 표피가 까지고 피가 철철 나고 진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렵대요. 그래도 가렵대요. 세균 감염은 이루 말할 데가 없고요. 폐혈증 직전까지 갔었고요. 이랬었거든요. 삶이 아니었고 가장 피크였 때가 5살이었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했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약을 사와서 다 같이 죽자 이럴 정도의 그래서 현대 사회를 망가뜨리는 3가지가 신용카드, 치매, 그 다음에 아토피 이거래요. 네, 그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을 7살 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랑 세트인 젤이 있어요. 샤워 젤이 있거든요. 그걸 아이를 씻기고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에서 마지막 초이스였어요. 이거를 바르고 했는데 그날 밤은 잘 몰랐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3시간을 자는 거예요. 3시간을 자니까 아이가 일어나면 항상 울었거든요. 아프니까. 그리고 이 팔이 안 펴지고 다리가 안 펴지니까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전 또 강하게 키운다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데 아이가 정말 쩔뚝거리면서 어린이집을 갔었거든요. 멘탈 꽉 잡아 이러면서 멘탈로 이길 수 있어 영민아 이러면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통해서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품을 알려주신 분이 지금의 스폰서님이신데 그분이 유산균을 좀 먹어봐라. 근데 아토피하고 유산균은 도저히 연관성이 없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보면서 이유를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아이가 이제 6개월 전 아메이 제품을 만나고 한 6개월 전 이후부터는요. 아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솔직히 저 그때 아이가 1시간 반 자고 2시간 잘 때 그때 제가 다 늙었거든요. 그때 다 늙었다고요. 네, 지금은 회춘 과정. 네. 아메이는 저한테 이제 제품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싫었고 쓰지 말아야 될 제품이었고 하지도 말아야 들여다보지도 말아야 된 그 아메이가 우리 아이를 살리는 제품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 아메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우리 스폰서님도 전해주신 책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네, 다들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읽어봤는데 첫 장부터 성경 말씀 나오죠. 뭐야? 저 솔직히 거부감이 일었거든요. 네, 목사 사모님도 불구하고 뭐야 이렇게 나를 꼬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척만 골라왔구만.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읽어보는데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이상적이었어요. 멋있다? 대단하다? 생각이 안 들고 이상적이다. 이런 회사가 어딨어? 이런 제품이 어딨어? 없어. 이렇게 되면 정말 아메이가 정말 대단한 회사지. 근데 대단한 회사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나아가니까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영민이가 나으니까 동네에 우리 영민이가 아프면 아픈 사람 주위에 또 비슷한 병명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용민이, 희찬이 이러면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모님 뭐 썼어요? 아메이 제품 썼는데 이렇게 됐어요. 나도 한번 써볼까요? 회원가입도 쓰고. 나 몰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회원가입 할게요. 그랬더니 후원번호, 제 번호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6% 혼자서 6% 하고 이러는 거예요. 3만 원도 들어오고 아싸 로션값 벌었다 이러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메이는 제품으로 시작이 됐어요. 제품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아이가 7살 되고 그 전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이제 딸내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딸내미는 제가 아토피로 혹시 태어날까 싶어가지고요. 임신하고 있을 때 아메이 유산균을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어도 해가지고 한 통 가지고 10달 동안 나눠 먹었거든요. 인텐시티 플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초록색 그 길다란 거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큰 맘 먹고 한 통 샀어요. 예. 그 3개월치를 샀거든요. 그거를 10달 동안 나눠 먹었어요. 걱정되면 한 포 마시고, 예. 왜 큰아이가 너무 아토피로 힘들어하니까 둘째 아이도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들은 정보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유산균을 먹으면 그 아토피가 안 생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3살 때 저희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머리를 빡빡 깎고 기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다니던 이제 교회를 간두고 부목사로 있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왜 올라갈까? 회사도 그만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만두고 왜 올라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뒤에,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제 0.1톤? 몸무게가 0.1톤? 네, 지금 빼셔서 좀 이렇게, 네, 0.1톤이셨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우리 남편이 올라갈 때 내려오니까 어떤 청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지? 익숙한 목소리인데?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살이 쪽 빠져가지고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온 거예요. 저기 아시죠? 최자실 그 금식기도원 아시죠?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네,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래. 또 그때 제 믿음 좋았거든요. 지금 믿음 별로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제가 아미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믿음이 없어서 아미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왜 무슨 아미를 하냐고.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사모가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아미하고 돌아다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물이 차요. 뭐 성령의 기름으로 가요? 휘발유로 가, 휘발유.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시험 딱 볼 때 직통계시로 답은 3번이다. 안 찍어주시거든요. 학원 보내야 돼, 학원. 그죠? 보내야 돼요. 우리 집 가스, 우리 집 전기 다 돈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왜 돈 좀 벌겠다는데 왜 그랬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이제 사모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이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도대체가 사모님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될 일도 안 된다 그러고 보증금 내놔. 그래가지고 교회 보증금 빼서 갔어. 그러더니 또 11조를 자기 계산해가 왔어. 11조 돌려주세요. 다 돌려줬어요. 뭐 법적으로 따지면 돌려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다 돌려줬어요. 그것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1월 1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싶은데 1월 1일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보증금 달래. 그럼 집사님 보증금 빼면 우리 어디 가려고요? 그랬더니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헌금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그랬습니다. 제가 아멘한다고 그래서 싹 나갔어요. 한 17가정이 있었는데 한 9가정이 싹 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보다 더 넓은데 그보다 더 좀 좋은데 보증금도 높여서 이사를 시켜주시더라고. 우여우여 해가지고 우리 소문이 이렇게 퍼지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소문을 듣고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옮겨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왜 부흥을 했냐? 저희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뭘로 살까요? 뭐 또 성령의 기름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힘들게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메도 안 했을 텐데 저희 집 거실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까지 저희 식구가 5명이거든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때 이제 퇴직금으로 받은 35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넣어놓고 이제 저희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3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정말 기도만 했어요. 근데 350만 원이 정말 꽃감 빼먹듯이 살살 빼져나가는데 몇 달 안 걸리대요. 정말 몇 달 안 걸리대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제 돈 되는 거 다 파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 되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결혼 반지, 그다음 아이들 그 돌 때 받은 뭐 그 있죠. 발찌, 그다음에 반지 이런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래 그걸 팔면서 연명을 했어요. 그리고 연명을 하고 또 그 뭐지? 뭐라고 그럴까? 그 보험이 완납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만기. 만기 될 이제 7년 남았는데 7년 되면 2억 정도를 받는데 그거마저도 해약을 했어요. 그 해약을 했더니 얼마 안 주대요. 받을 때는 2억인데 뭐 하고 받으니까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싸 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린 때가 뭐냐면 바로 그 생명보험을 해약을 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들어가서 처음 든 제 힘으로 든 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희 집이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가스 끊길 때는 언제가 가장 드라마틱해요? 예. 겨울에 1월달, 2월달 그때 가스 끊겨야지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애들을 데리고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귀뚜라미 보일러에 2-1이 떠. 이 에러 사인 1이 떠. 저게 뭐지? 그리고 이제 껐다 켰죠? 그리고 다시 뜨는 거예요. 뭐 잘못됐나? 그래도 계속 집은 냉골이고 그래서 귀뚜라미 보일러에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 가스비를 안 내셔가지고 저희가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5시 몇 분이었었거든요. 6시 이내로 저희가 해주신다면 오늘 중으로 연결해 드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요. 엄마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추운 거야? 뭐 이러면서 애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냐? 아이들 가르치러 영어학원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영어학원에. 그러면서 막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영어학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월급을 안 받아도 되거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2번 언니한테 전화를 겁니다. 우리 1번 언니, 2번 언니, 3번 언니 제가 4번이거든요. 2번 언니가 잘 살아요. 여의도 살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언니야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언니가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러니까 목사한테 왜 시집 가라고 그러나 이러면서 얼마 필요해? 그래가지고 미쳐지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도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언니한테 언니야 제품 하나 팔아도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요즘 에메랄드 되니까 깡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하거든요. 그때는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날 밤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했는데 그때 또 복숭아 사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예. 복숭아 사건부터 드릴게요. 또 한참 가난했을 때 우리 아이가 물컹한 복숭아 아시죠? 물복. 딱딱한 복숭아 딱복. 뭐 찍복 부목처럼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물복을 되게 좋아해요. 네, 물복을 되게 좋아하는데 물복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숭아 먹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딸딸딸 긁었더니 9,500원 나오는 거예요. 9,500원을 들고 우리 동네에 있는 진로마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진로마트를 딱 갔는데 보니까 복숭아가 5,500원. 5,500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 약간 그물 이렇게 씌워진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 콩나물 두부 이렇게 사고 와가지고 아예 손을 잡고 우리 동네 이제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앞에 서가지고 정말 속으로 막 눈물을 삼키면서 내가 애미가 돼가지고 아이 좋아하는 것도 제대로 못 사주고 계산하면서 살고 이 아이도 제대로 먹이질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목회자는 기도만 해야지 무슨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 우리 스폰서님 오시면서 지속적으로 뭐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돈이 되는 얘기를 서서히 설명을 하시면서 제 스스로 현실 점검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 하나님 저 돈 벌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돈 벌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솔직히 넥타이 핀이에요. 돈 되는 거 다 파는데, 예, 돈 되는 거 다 팔았는데, 어느 날 돈 되는 거 좀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안을 이렇게 막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막 장롱을 막 뒤졌죠. 뭐 하나, 금붙이들 하나 없을까? 막 했더니, 우리 남편 그 속옷 넣는 이게 보니까 예쁘게
벨벳. 사투리 튀어나올 뻔했어요. 베르도 이럴 뻔했는데 벨벳으로 이렇게 쌓인 예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금빛 찬란한 넥타이핀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그거를 두고 우리 동네 보화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찾아갔어. 사장님 팔아주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서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보더니 사모님 죄송한데요. 이 가짜예요. 딱 닫고 돌아 나오는데 쪽팔렸어요. 정말 쪽팔렸어요. 정말 쪽팔렸어요. 그래서 아미 전에 제가 넥타이핀하고 복성 사건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가스 끊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네. 아닌데? 예, 축하합니다. 어디로 눌러야 될까? 네. 노란 거 누르시면 노래 오는 거, 예. 네. 네. 노란 거 앞으로 네. 뒤로 올라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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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이제 인지를 잘 했습니다. 떨려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때 제가 저한테 온 일이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험. 영민이 엄마 보험 한번 해보자. 진짜 잘할 것 같아. 뭉근 거로. 그래서 보험을 해보자라고 이제 지금은 없어지지만 맨날 대한생명. 우리 집에 다니던 보험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빨간펜 선생님. 우리 아들이 아토피였지만 굉장히 좀 영특했어요. 예, 글도 빨리 읽고 말도 빨리 하고 이래서 우리 영민이를 보니까 이 빨간펜 선생님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냐 이러면서 저를 닮아서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러면서 영민이 엄마 빨간펜 선생님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로 복귀해라 그러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 빨간펜 선생님 회사로 복귀를 하는 거는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때 저한테 온 게 뭐냐면 바로 아메이였었어요.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제가 제대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정말 나한테 일어난다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메이가 제가 알아듣는 게 뭐냐면요. 29살 때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롭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저는 사투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거제도가 제 고향이에요. 네. 근데 고향인데 제가 거제도에서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 15살 때였어요. 집이 통째로 이사했냐? 아니요. 부모님은 그대로 계시고 저 혼자 언니들이 이제 이쪽으로 뭐 대학이면 직장을 잡아서 언니들이 이제 서울로 더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5살 때 결단을 합니다. 서울을 가자. 내가 거제도에서 이 바닷물만 마시다가는 내가 성공을 못할 것 같아. 이 굴만 먹었더니 내가 머리만 좋아지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미더덕 미는 거 되게 많잖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울을 이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을 올라왔어요. 서울을 올라왔는데 서울을 올라온 단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요. 성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요. 저희 집이 저 친정 그렇게 못 사는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3학년 때 제가 72년생이에요. 3학년이면 82년이죠. 그때 저희 집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진아 사장님, 저도 피아노 쳤습니다. 찬송가밖에 못해요, 지금은. 사부 있는 찬송가는 잘 치는데 다른 건 절대 못 치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있었어요. 우리 집 괜찮네? 이 정도면 부자지. 아빠도 잘 벌고 있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졸업식 때 내 친구, 그러니까 거제도는 군량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근데 내 친구 아빠는 군량식을 하고 우리 아빠는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어부를 하셨거든요. 고등어 잡이 하시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내 친구가 세상에 아빠가 옛날 포니 자동차 기억나세요? 연두색 포니? 그거를 끌고 온 거예요. 그거를 끌고 애를 데리고 가는 거야. 충격을 먹은 거야. 저 집이 뭐지? 쟤 공부도 못하는데 나보다. 쟤가 뭐지? 막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 중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차를 살려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되게 특이한 애죠. 올라왔더니 세상에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시골에 있을 때. 올라왔더니 세상에 나 같은 애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나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
제가 10등 너머로 해본 적이 없는데 10등 너머로 돼 있더라고. 11등 막 이러더라고요. 막 충격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충격이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메를 하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했지 그동안 공부를 못 했었거든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LG라는 그룹에 그룹 공채를 다행히도 이제 그 그룹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나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을 다녀도 잘 살지를 못했었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보다 월급이 약간 높았을 뿐이지만 그게 부자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지 해가지고 서점을 갔더니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 은행에게 우대받는 법 이런 게서 막 있는데 이 책을 우리 홍보팀 과장님이 딱 영선 씨 딱 보니까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있구만.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래서 저 빨간 표지 있죠? 저거를 제가 읽게 됩니다. 29살에. 축복이죠. 저는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겪었던 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가라 그러면 성공한다라는 신화가 신화라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회사가 답이 아니었네. 그리고 LG를 때리쳐요. 5년 다니면서 때리치고 어디를 갔냐? 신학대학원을 가요. 미쳤지? 미쳤어. 나 그때 초이스 하라 그러면 안 가. 암회했을 것 같아. 조대근 리더님과 함께.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재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3천만 원을 일단 모아서 그 3천만 원을 옛날에 IMF 제가 95년도에 제가 회사를 들어갔었거든요. LG 95년도에 들어갔는데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때 그 비과세 그런 저축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축이 있었어요.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신탁이라는 데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창구 언니가 언니 제가 연락드릴 때 빼세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불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고 3개월 뒤에 다시 빼고 이렇게 했거든요.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와 이거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5천만 원으로 뭔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랬더니 용기가 안 나. 왜? 저의 머릿속에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회사 다녀. 그래 성공해. 이 신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뭐 할까 해가지고 어쨌든 은행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이제 그 목사를 되기 위한 과정을 받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자산이라는 경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왔던 이 4가지 일 중에 이 아메이가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읽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좀 열심히 일해놓고 나이 들어서는 그 돈으로 좀 살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낯을 많이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시죠? 네. 좀 가리는데 저는 집에 있는 게 꿈이에요. 아메에서 뭐 할래? 그러면서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많으려면 회사, 빨간펜 선생님, 보험을 해서는 부사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니까 아메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스폰서님이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하실 때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뭘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고개던가요? 우리는 시너스트는 탱커하거든요. 10가지 일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딱 150만 원만 벌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범했고요. 그릇이 간장종지였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 남편이 어린이 그 학원,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딱 120이었거든요. 오후만 강의하러 나갔으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재미있어라 다니면서 아이를 가르치면 재밌어라 다니는데 다니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는데 자기 왜 그래? 요즘 힘이 없어 보여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더니 왜 그래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학원에 한 아이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이러더라. 선생님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왜? 우리 엄마가 학원비 내야지 선생님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이러더래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야, 걔?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 사모이기 이전에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변질이 되면 저희 신앙도 변질이 될 수 있잖아요. 저 그거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자기는 목회만 해. 돈은 내가 벌게. 뭐 하려고? 아멘 할 거야. 자기가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 왜냐하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낯가리고 소극적이고 작은 것에 상처 있고 애밖에 모르고 자랑 같지만 제가 LG라는 회사 외에는요 돈벌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알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집이 괜찮았어요. 전 택시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포니가 없어서. 택시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메를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아메라는 건 우리 남편이 대학을 다닐 때 접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유학을 가봐서 캐나다 유학을 갔었는데 캐나다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메이 덕분에 잘 사는 것도 보고 왔어요. 아메 하면 괜찮겠구나.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한다고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만 해. 돈은 내가 벌게? 라고 하면서 저게 아메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애한테 먹을 거 없고 아이한테 간장 계란밥 수도 없이 해놨어요. 그 아이들 소울푸드는 간장 계란밥이에요. 네, 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해줄 게 없으니까 그 가난의 바닥을 쳤는데 그래서 우리 3살 아이 딸내미를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제 아메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9% 정도는 하고 있었어요. 소비자로. 그다음에 아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씩 알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절을 받으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안 할 거야. 하나님 나 아메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또 예배 때 은혜라 받으면 어때요? 아버지, 제가 목회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막, 왜 아멘을 알게 하셔가지고, 내 버리기도 그렇고, 잡자니, 힘이 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멘 안 하고 싶어요. 안 해가요. 안 하고 싶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은요, 화장 예쁘게 하고 또 미팅장에 나가고, 눈 팅팅 부어서. 왜요? 아메 외에는 진짜 제가 방법이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벌고 싶어서 아메를 시작을 했고요. 150만 원 제가 1년 반 만에 해냅니다. 즉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1년 반 만에 해냅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죠. 연말 보너스 나오죠. 정말 너무 행복. 그때 멈췄어요. 그때 7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멈췄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갑갑했었죠. 예. 처음에는 7년 동안 1, 2년은요, 우리 파트너들 이렇게 보니까 나는 1년 반 만에 갔는데 왜 저분들은 못 가시지?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저분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뭐 이러면서 파트너들을 정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3년 정도 넘어가니까 내 문제야. 내 문제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해서 저들이 핀업을 못하는 거지? 라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가르쳐주고 못 가르쳐주고 있구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아메이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게 뭐냐면요. 제가 제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MRI라는 이제 소문을 좀 듣거든요. 우리 파트너가 스폰서님 어떤 분이요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요. 눈이 안 보여. 어떻게 안 보인대요? 이 끝에 안 보이는데 끝에 혹시 뇌에 종양 있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종양이 있는 거예요. 제 능력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예요. 하루는 우리 저 파트너 앉아 계시는데 소비자한테 이 카드 번호를 받았어요. 이제 서로 언니 뭐 이러면서 부르고 언니 카드 번호를 왔는데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어요. 줘봐봐봐. 삼성카드. 긁어봐. 삼성카드야.
150만을 벌기 시작해서 제가 아미를 시작하고 한 1년 반 만에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제가 7년간의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또 있어요. 이거는 딴 데서 안 밝혔는데 오늘 왔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딴 데는 40분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1시간 주시는데요. 무슨 공부를 하게 됐냐면요. 정말 도대체 성경에서 부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150만 원 벌고 싶다는 생각에 가장 깊숙한 곳에 뭐냐면요. 부자 되면 안 되라는 생각이 있었어. 부자 되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는데 힘쓰지 마라. 부자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 힘들다.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이게 젖어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아미 사업 시작하기 전에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 아이를 그때 얻고 있었거든요. 우리 둘째가 걷지를 못해서.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지나가면서 그때 제가 40대였고요. 그분은 50대 아주머니였었어요. 근데 손깍지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애기 엄마나 구원해 이러는 거예요. 저 충격을 먹었어요. 애기 엄마나 구원해. 무슨 예수님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 충격을 먹었어요. 와, 나 찌질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뒤로부터 제가 전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전달할 시점은 어딜까? 내가 먹고 살만할 때. 그래서 제가 먹고 살만할 때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뭘까라고 하고 성경을 드립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 부자가 되어서 쓰신 책들을 족족기 차서 읽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성경에는 부자게 되에 힘쓰지 마라. 그 언어가 잘못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풍요의 하나님이신데, 부요의 하나님이신데, 다스리라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다 설교하잖아, 또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스림을 당하고 있고, 막 집에 당하고 있고, 어디에? 가난에 당하니까요, 사람이요, 희망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왜 이렇게 아파요, 또?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죠? 먹고 있는데 배가 고파. 그 느낌 혹시 아세요? 배는 불러. 근데 허기가 안 채워져. 근데 우리 여성들이 있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평생 날씬하고 싶은 그 이상한 그 두 가지 안 되는 심리를 갖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가난이. 그래서 가난하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니네들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말이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쓰여진 자기계발서로 이제 부자.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한 5년차, 6년차 지나고 나서 그때가 2009년 전이더라고요. 9년 전. 요즘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유작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제가 9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그 책을 기점으로 제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성공, 부자, 돈과 관련된 책들은요. 지금까지 읽어요. 그 시간이 지금 9년이에요. 그런데 딱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지금 다 부자 되고 싶어서 모이셨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서 아미라는 수단을 선택을 하셨죠. 그죠?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요? 부자 안 되고 싶으세요? 혹시 기독교인 중에서 돈 얘기하면 약간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기 바래요. 돈 많이 맡기시길 바란다고요. 근데 내 주인이 돈이 아니라 청지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시죠? 맡기셨잖아요. 맡겼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쓰면 더 맡기세요.
아싸, 희망적이시죠? 네, 잘 쓰시면 돼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에르메스 깔벨로? 좋죠. 하셔야죠. 그게 동기부여 돼요. 벤츠 사야 돼요. 동기부여 돼요. 파트너 후원 갈 때 제가 아반떼 끌고 다니니까 안 되대요. 소나타로 바꿨잖아요. 되대요. 제네시스로 바꿀 거거든요. 할 거예요, 저. 넓은 평수 아파트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이거든요. 제가 돈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고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뭐냐면요.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돈의 생각하고요.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돈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이렇게 그 파트너들 이렇게 후원을 하시다 보면 이 친구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3%에서 12%, 아니, 3%에서 9%에서 12% 가는 과정. 15%에서 15%, 18% 가는 과정. 다 기억나시죠?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후원을 하셔야 되니까, 그 우리 파트너를. 그때마다 넘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가난한 마인드, 부자 마인드 대입시키니까 넘어가시대요. 제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파트너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자. 저는 아메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계형.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시간이 남아서 문화센터처럼 건강 강의 걷는 것처럼 경제 강의 듣는 것처럼 하니까 안 돼요. 생계형으로 하셔야 돼요. 남편이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는 지금 여성 리더님 계시죠? 비빌 언덕이 10,000원짜리 비빌 언덕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생계형이야. 남편 월급과 상관없이 나는 아메리카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 달 1,000만 PB 해서 200만 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집 가스가 끊겨.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쟤는. 진짜 솔직히 저는 그랬었고요. 제 1,000만 PB는 그랬었어요. 아이들 학원비였고요. 학원비가 아니라 어린이집 보여 학원을 못 보냈죠. 전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제 차 그때 플래티늄 때 200만 원 받아가지고 빨간 마티즈를 하나 뽑았었거든요. 그 기름 주유비 있었어요. 생계형. 저는 생계형으로 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아메이를 깔짝깔짝 하시다가 막 이거 나 아니어도 난 딴 거 할 수 있어. 저도 그랬어요. 40대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뭐든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줄 게 없어라고 단정을 찍고 딱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년만 해보자. 아직 10년 전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비즈니스 한 지 10년 이내다. 네. 10년 채우세요. 채우고 그 결과로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다시 뛰세요. 저는 10년을 해보고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해보면 뭘까요? 다이아몬드가 돼 있든 수석이 돼 있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10년 뒤의 결과로 다시 결정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 한 구간은 치열해도 괜찮아요. 거절당해도 안 죽고요. 오해받아도 안 죽어요. 제품 설명했는데 그거 안 사도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자존심 상해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안 죽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Just do it. 그 다음에 소탐대실 하지 마자. 제가 아메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많이 가슴에 품는 말이에요. 소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지 말자. 그래서 저 많이 손해봅니다. 시간도 손해보고 감정도 손해보고요. 그냥 저요. 제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무조건 사과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먼저 하고요. 돈도 많이 손해봐요. 우리 팀에서 밥 제가 제일 많이 사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요. 네. PB도 손해봐요. 개인 PB 5,000 PB. 근데 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소를 제 이름으로 했어요. 장소 딴 이름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으로 배송되게. 저 착하죠. 5,000 PB 맨날 3,000 PB 이랬어요. 근데 장소 하니까 한 15만 PB면 되대. 30만 원 걸어놓으니까. PB도 손해보자. 제가 지금 5레그를 돌리고 있는데 한 레그 나오면 다이아몬드 레그 되죠. 5레그를 했는데 5레그에 다 받쳐줘요. 사람도 받쳐주고 PB도 받쳐주고 소탐대실 하지 말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거 잃는다. 내가 손해보자. 파트너한테 손해보고 소비자한테 손해보자. 돈 계산하면 제가 제품값 잘 알겠어요? 소비자가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제품값도 올랐는데. 그죠? 근데 손해봐요. 언니, 미안해. 내가 계산 잘못했네. 그 다음에 파트너에게 잘 가르쳐 주자. 제대로 가르쳐 주자. 돈 되게 하자. 잘 가르쳐 주는 건요. 아까 3%에서 9%, 12%, 12%에서 15%, 15%에서 18%, 21% 가는 과정. 1차 보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과정.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는 과정. 그 과정밖에 전 몰라요. 다이아몬드로 못 가서. 그 과정을 잘 가르쳐 주자. 제품도 잘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잘 가르치는 건 뭐냐면 바로 제품 한 구절. 제품 설명할 때 한 구절.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얼마 전에 칼맥디 프로모션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팀은 그렇게 했어요. 뼈에 드는 보험이야. 뼈에 드는 보험이야. 보험을 한두 달 들어요? 한 10년 들죠? 그렇게 먹어야 돼. 특히 여기 아이 셋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셋. 아이 셋. 여기 별로 안 계시네? 저희 파트너는 아들만 셋이에요. 반드시 아메 하셔야 되죠. 심지어는 4명도 있어요. 반드시 아메. 와이아메 필요 없어요. 아들만 셋이에요. 이러면 와이아메 끝. 애가 4시에, 와이아메 끝. 이러거든요. 특히 아이 셋을 낳으시면 여성분들은 그 아이 한 명 나올 때마다 10년치의 칼슘을 아이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3명 낳으면 3년치로 줬잖아. 근데 내가 26세 애를 낳았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폐경이 오고 이제 갱년기 들어가게 되면 삭신이 쑤셔. 엄마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좀 그럴 나이거든요. 근데 저는 칼맥들이 열심히 먹었던 도대체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삭신이 쑤시다는 게 뭐냐면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 내 두피가 내 머리카락을 갖고 있지 않아. 내 잇몸이 이를 지탱해 주지 못해요. 내 뼈가 칼슘을 갖고 있지 뭐 다 놔버리는 거예요. 뼈에 드는 보험이야. 루바블렌드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지켜주는 방패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주문 잘 받아와요. 그 주문을 잘 받으면 내가 기뻐요? 파트너가 기뻐요? 스폰서님 나 루바블렌드 3개월치 받았잖아. 뭐라 했는데? 여성을 지켜주는 방패야. 뭐 이러면서. 클렌징 디바이스 엄청 좋죠. 클렌징 디바이스. 제가 클렌징 디바이스를 썼는데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딱 느낌이 내가 그동안 세수를 안 하고 다녔구나. 클렌징 디바이스 쓰기 전에는요. 제가 세수를 안 하고 다녔더라고요. 느낌이 없으신나 보다. 오늘 가서 사세요 그러면. 여기 가서. 네. 199,000원. PB는 10만 PB. 네, 굉장히 높습니다. 클렌징 디바이스를 하니까 클렌징 디바이스는 넣을 때 이거 안 쓰면 세수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세수 안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했더니 클렌징 디바이스 어제도 하나 팔았잖아요. 전달했잖아요. 네. 회원번호 있으시는 거. 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더니 곧잘 해요. 그리고 홈미팅을 할 때 제품 설명을 할 때 그러면 리더님 지금 설명하신 더블X 한마디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최초, 최고, 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초 비타민을 최초로 만드는 회사요. 최고는 제일 많이 팔리는 회사요. 최대, 네. 유로모니터에서 최대 큰 비타민 회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초? 니네 회사가 최초야? 뉴트럴테가 최초야. 이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품 전달하는데 좀 자신감이 있겠죠. 마케팅 플랜 설명을 할 때는요. 돈 되는 아메이. 우리 돈 벌려고 아메이 하잖아요. 근데 왜 돈 얘기를 왜 안 해요? 돈 얘기 하셔야죠. 15% 됐는데 15% 그 캐시백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워? 15%의 캐시백은 자산 수입이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게 자산 수입이잖아요. 당신은 지금 원룸 하나 임대료 받는 거야. 렌트비 받는 거야. 이게 안 대단해요? 에메랄드만 대단해요? 다이아몬드만 대단해요? 15%도 엄청 대단해요. 9%도 대단해요. 10만 원 받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자, 10만 원이 들어오는 건 얼마 안 돼. 근데 1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평생 빠져나가고 우리 아들도 빠져나가고 우리 손자도 빠져나간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그 돈 받으면서 왜 어깨를 못 펴요? 저도 못 폈지만. 자산소득이라는 거 머리에 넣어라. 그리고 그 돈을 가르쳐줘라. 혹시 무시를 당하걸랑 너 렌트비 받아?
라고 따져라. 그러면 이 10만 원이 30만 원이 50만 원이 엄청난 돈이 된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지나면 저 파운더스 플래티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메 안 하시는 분 연봉으로 얘기해. 나 연봉 5천이야. 제가 이번 달 잘 마감을 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거든요. 1억이야. 연봉 1억 되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한날 밤에 일어나고 막 보너스 계산하니까 1억인 거야. 11조가 1,000만 원이네? 아싸. 전 돈 딱 들어오면 뭐요? 11조가 얼마네? 저희 그 파트너 중에 11조를 한 이게 있거든요. 예, 시간이 다 되네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 되게 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 내려놓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 해줄게요. 리더님 좀 더 써도 되나요? 네. 1000만 PB 갈 때 어떤 언니가 정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니 결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드번호를 자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니, 내가 가르쳐 줄게. 언니,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마감은 다 돼가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언니야, 카드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영선 씨 애접 태우려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지. 우리 리더님 저 말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XX 내가 때려치던지 해야지. 내가 이 자존심이 저 그때 없었어요. 저의 1000만 PB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계예요, 생계. 저는 1000만 PB 안 하면요 우리 집 가정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요. 그럼 무릎 꿇었어. 언니야, 카드번호 좀 가르쳐줘요. 우리 울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런다고 우냐? 야, 거기서 카드를 딱 던져주는 거야. 비밀번호 2자리야. 언니 주민번호 앞자리야. 할머니 오서 인식해. 언니 내 물통 선물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자존심이라는 이 벽을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그분 열심히 정수기 잘 쓰고 계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 아메이에서 뭔가 난간이 온다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아, 내가 넘어야 될 뭔가 미션이 있구나. 내가 변화돼야 될 부자의 그릇으로 커질 뭔가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하고 다이아몬드 목표를 갖고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이아몬드로 가야 되는데 제 그릇으로는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커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는데 그릇이 커진다는 건 네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거야. 그전에는 저한테 마음에 맞는 파트너만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는 9% 하는 파트너도 12% 하는 파트너도 15%를 10년 하는 파트너도 제가 이제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됐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다들 목표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연도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는 지중해 크루즈의 마지막 그 회계연도 되고요. 자, 이때는 지중해 크루즈가 이미 멀어졌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크루즈에서 우리, 정말 멋진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부족한 스토리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요 밑에 조금 보세요. 저 원래 성격은 이래요. God bless your business.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정말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었고요. 예, 제가 그 초대를 받을 때부터 이 팀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우리 여러 리더님들 반드시 돌파가 있고요. 비즈니스의 성장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축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